네, 2025년 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판사하셨죠. 방희선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지금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에 이제 우리 사법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건강한지 하나하나 좀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엄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 볼 수 있죠.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 계엄을 그 요건에 맞게 적절하게 잘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게 남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없는 걸 했다든지, 근데 뭐 과거 그 현행헌법 이전에 있었던 국회 해산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되는 거니까 그건 차원이 다르죠. 네. 대통령이 헌법에 계엄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발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 행위를 하긴 한 거죠. 네. 그러면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국회 해산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거는 전후 문맥이나 내용을 관계자들하고 따져서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덮여놓고 뭐 국회의 기능을 정지한다. 국회는 활동을 정지한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네.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막 그게 취지가 거기에 중점이 있고, 국회나 지방의회라든지 단체들을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되게 거기서 하잖아요. 그쪽 세계 사람들이 하니까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주에 예를 들면서 든 것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국회의원들이 되게 정치 활동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니까 국회 입법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건 아닌데, 정치 활동이라는 건 한 정치의 주 무대의 상황을 그냥 뭐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표시한 거라 그러면 조금 다를 수 있죠. 입법 활동이라 그러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거지만 정치 활동이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수없이 하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떠들고, 국회에서도 뭐 정치 활동하면서 의원의 고용 입법 활동이 아닌 거기서 뭐 연좌 농성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네. 뭐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서 뭐 행사를 벌인다든지 네. 정치에서 그런 건 정치 활동으로 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작성한 사람이 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까 그 문헌을 제대로 못 쓴 거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넓게 봐서는 정치 활동을 일체 하지 말라고 한다는 뜻을 쓴 건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주로 국회 지방의회다 보니까 그게 문구가 섞여서 들어갔나 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A4 용지에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준비하라. 근데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게 그게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관, 그걸로 봐야 되나요? 그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그 유튜브에서 헌재에서 변론한 걸 조금 봤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국회를 해산해서 국회를 정지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닌데 어떻게 국보위처럼 하냐. 국보위처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국보위를 하려면 그냥 국회라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장악해서 문을 닫아가르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고, 오늘부터 국회는 해산이다, 없다, 다른 기구가 임시로 하겠다, 이렇게 뭐 그런 그 의사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부산,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때도 부산에서 정치파동 때? 정치파동 때 네. 국회의원들 잡아갔죠. 출근하는 버스를 잡아갔죠. 네. 네. 딴 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 네. 못하게 했는데, 또는 뭐 50대 국보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 그렇죠. 자체를 완전히 그 활동을 금지시켜놓고 그때 해산했었죠. 다른 걸 하는데, 그렇게 된 것도 아닌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무슨 표현상, 그저 그 국방장관인가 김용희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정경제 명령권 같은 비상입법이 있지 않냐, 뭐 그와 재무부처는 재경부는 관련이 있으니까 그에 관한 것들 뭐 생각이 나서 썼다. 그 사람이 헌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걸 그냥 잡다하게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우리가 국회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다른 국회 대책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좀 표현상의 그 과오거나 그런 게 아닌가 볼 소지도 있긴 있어요. 대통령의 재정 경제 명령 기능권이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 과거에 박 대통령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YS도 했고. 그러니까 했죠.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단편적인 기억으로 염두에 두고 뭐 그 같은 임시조치라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걸 자기가 떠올라서 그 뜻으로 쓴 거라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는 건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는 건 사채 동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그때 경제에 관한 국회를 통해서 왜 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뭐 긴급성과 긴밀성 때문에 전격적으로 하느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국회를 통해서 논의하면 그 밖으로 다 나가고 공론화되다 보면 거기 대상자들이 다 흐트러지니까 전격적으로 해서 했다는 거니까 실명제도. 네. 그걸 해놓고 나중에 후속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 그 법률 전문가라면 세세하게 따질 수 있는데 국방장관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 뭐 얼핏 단편적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대통령 권한 내에 뭐 그런 그 보완적 절차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떠올라서 그런 의미로 한번 그 준비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그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게.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이제 해제 의결을 해가지고 해제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러면 처음에 설사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뭐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더라도 국회가 가동돼서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미수는 아니죠. 계엄 뭐라 그러나 살인 미수처럼 살인을 생각했는데 살인하러 가다가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는데 이건 뭐 미수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건 미수라고 개념하고 관계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물어보신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생각하면 그게 만약 국회를 배제하고 다른 특별한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해제가 안 됐겠죠. 해제 결의를 하건 말건 나는 모르겠다. 국회는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무슨 실력 행사가 나왔겠지. 국회가 해제 결의하니까 알았다고 해제해버리는 걸 보면 국회를 배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건 오히려 그게 함정이 출현이지 않아요? 이거 설사 양가적 감정으로 왔다 갔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받아줬으니까. 모르고 뭐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국회를 배제해서 국보위 같은 특수한 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은 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잖아요, 거꾸로. 그걸 할 생각이었으면 뭐 무슨 절차 형식을 따졌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강행하다가 시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졌거나 그랬었겠죠. 그렇죠. 네. 철수도 안 한다든지, 그런 국회의원들을 가둬놓고 뭘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후속 행동이 감지됐겠죠. 그것은 아닌 걸 보면, 그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소박한 상태에서 신용만 하다가 마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느낌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계엄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엄 요건이나 상황에 적절치 않게 좀 뭔가 그 부적절하게 잘못 발동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만 받았거든요. 잘못 발동. 근데 부적절하게 행동을 좀 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 행사를 좀 부적절하게 좀 이치에 잘 안 맞게 좀 우스꽝스럽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란이고 갑자기 왜 갖다 붙이는지 저도 처음에 선뜻 잘 연관이 안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기무사에서 계엄 하는 문건을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내란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란을 획책했다고. 그래서 기소를 했다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 니코로 내란이란 이런 인식을 가졌고 또 언론도 막연히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엄을 하거나 계엄을 했다가 실패하는 게 내란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이 프레임은 이거는 적법한 거고 정당한 건가요? 그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법적 관념과 상식으로는 잘 쉽게 연결이 안 돼요. 뭔가 좀 이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계엄을 잘못하면 그게 내란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쉽게 짧게 생각하면 계엄을 잘못 발동하면 내란이 되냐?
그건 논리 비약이잖아요. 네. 그 내란이라는 것은 계엄이 아니라 그 우리 법에 나와 있듯이 그 국헌을 물러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계엄. 국토를 참전하는 건 국토의 한 부분이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현 국가 체제를 대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굳이 말하자면 뭐그 지리산 빨치산. 빨치산처럼 한 네. 구역을 차지하고 해방구 대한 만들고. 국법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죠? 그러면서 현행 헌법 법질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그죠? 또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게 계엄을 발동하는 게 국토를 참전하거나 이게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했다고는 그 자체로 등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굳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내란 목적에 그런 목적에 폭동을 일으키는데 한 수단으로 계엄을 섞어 놓는 수는 있는데 근데 계엄의 발령에 따라서 계엄군이 움직이는 걸 폭동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은 폭력적인 집단 어떤 무력 집단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계엄이 발동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군은 그냥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군이 움직였는데 무슨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폭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죠. 폭동은 예컨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폭력적인 집단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석기의 내란 음모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국가 주요시설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네. 거기서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네. 부순다든지 파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네. 폭동에 가까운데 네. 그냥 계엄군이 그 출동 명령에 따라서 군부대가 명령에 따라서 출동한 게 폭동이라는 건 좀 그 자체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폭동이라고 하려면 그 다수의 사람이 폭력적으로 운집을 해서 난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 폭동이라는 개념에 집어넣는 건 되게 이상한 것 같고,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럼 보통의 내란이라 그러면은 아까 이석기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와 전화국에 어디를 하고 이렇게 부순다 이런 모의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엄하고 내란이 계속 헷갈리는데 내란이 뭔지 계엄 설명해 주셨고 내란이라는 게 뭔지가 정의가 안 되고 섞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란이 뭡니까? 내란은 우리 법 규정대로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헌을 물러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전하거나 참전. 네. 국토를 참전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불법적인 몸으로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네. 콩고나 이런 데 반란군처럼 네. 아프리카 반란군, 필리핀 반군 이런 것처럼 네. 옛날에 쿠바 혁명군처럼 네. 후티. 그런 거잖아요. 네. 카스트로 혁명처럼. 네. 그런 거니까 국토 영토 일부를 마음대로 차지하고 국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 네. 또는 국헌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데 그 현행의 헌법과 법질서 제도 자체를 소멸시켜버리거나 헌법질서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네. 그 헌법에 대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전복시켜서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그걸 권내 행사를 못하게 소멸시키는 건데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내란인 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남북전쟁이잖아요. 합중국이 성립되고 연방이 됐는데 발족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남북 동맹들이 여러 주가 결합을 해서 그렇죠. 군사력을 무장 집단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남부 영토를 차지하고 그렇죠. 미 합중국 헌정 체제를 그거를 붕괴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그거하고 잘 맞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차분히 짚어봐야 되는데 계엄은 예컨대 대통령의 은밀히 사조직을 동원해서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자의 난처럼 사병을 동원해서 움직여가지고 어디를 기습하거나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 건 만에하나 모르겠는데 계엄이라는 건 아까 말한 헌법이 부여하는 자기의 권한이잖아요. 네. 권한을 동원해서 계엄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이 가서 필요한 장소에 진주하라고 한 게 그게 그런 무장 폭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선
복잡한 법률 문구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란의 개념하고 이게 프레임이 잘 맞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요. 지금 굳이 또 비교하자면 대통령이 그런다는 건 내란은 되게 현 집권, 국권 세력을 배제하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를 뒤엎으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되죠. 예. 설명이 안 되죠. 미국도 워싱턴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네. 남부동맹이 일으킨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12.12 사건을 나중에 이제 그 특례법에 의해서 시효를 없게 해갖고 유죄를 내란으로 법원이 판단했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이제 박 대통령이 숨졌을 때 저 지역계엄이 부산 쪽에서 그 직전에 이제 저 부마 사태로 지역계엄이 돼 있다가 박 대통령이 암살되니까 전국계엄 제주도 제외했고 그다음에 12.12 때 계엄 사태에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5.18 이후에 제주까지 하면 확대 이렇게 가는 거. 계엄 속에서 12.12가 일어났는데 그걸 특례법에 의해서 나중에 내란으로 한 거.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 그 12.12 사건하고 이번에 12.3 사건하고 둘 다 계엄령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렇게 보고 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끼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 초기 그런 얘기 나온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중요한 출발점이 틀렸어요. 12.11 비교하면서 뭐 계엄을 부당하게 발동시켜서 이용해가지고 뭐 집단으로 국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쓴 것 같은데 가장 큰 출발점이 잘못된 거는 12.12나 5.18 계엄은 그게 대통령이나 집권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위에 있는 소위 하나회 네. 소속 군인들이 작당해서 한 거예요. 네네, 12.12.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국가 권력 집권자가 한 게 아니라 하위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그래서 12.12는 나중에 재판에서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죄의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그냥 군사 반란에 내란죄에 뭐에 맞지 않다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이라고 군사 반란이다. 군사 반란 행위다. 군사상의 반란 행위다. 군형법 위반이다. 예, 군사상의 반란 행위이지. 그건 내란이라고 그때 가지도 않았어요. 아, 제 그렇군요. 기억으로는. 예. 그 군인들이 그 군권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일으킨 반란 행위다. 아하. 그 뭐 우리 보면 역사상 유명한 외국에서 유명한 선상 반란 이런 거 있잖아요. 많죠. 네. 그 반란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반란하고 내란 다른 거다. 군사 반란하고 내란 다른 그 거다. 군사 반란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최규하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그 당시 엄연히 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있고 아니다. 그다음에 최규하 정식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또 됐는데 네, 네. 대한대행이 있든 어떤 뭐 되든 안 되든 권한대행이 존재해서 정상적인 집권 체제가 존재하는데 그 집권 체제 주체 자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는 하부 군인들이 작당을 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집단적인 무력 행사가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가 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권한에 따라서 국권을 행사한 게 어떻게 그거하고 같냐. 행위 주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12.12는 그런 군사 반란이다. 근데 그걸 지금 많은 사람이 내란으로 보고 있는 데서 이걸 누군가가 만든 세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내란이 되냐고 처음에 며칠 동안 나도 의문일 때 뭐 막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말인지 12.12에도 내란이라고 해서 내용을 그렇게 한 것은 북한 문란이 됐다라고 하는데 북한 문란이 된 건 맞아요. 그 북한은 뭐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란죄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하. 그리고 군사 반란에 불과하지.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일으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쿠데타를 내란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군인들이 일으켰다마냥 5.16이 실패했다. 그걸 내란이라고 하겠습니까? 쿠데타라고 제가 그렇죠. 본 쿠데타라는 건 군사 다른 반란. 것처럼 군사상의 반란 행위지. 현행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거를 그 기능을 전도시키려고 하는 반란 행위지.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인서전시지. 그게 어떻게 11워 내란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내란은 남북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제가 볼 때. 네네네. 남북전쟁을 생각해보면 쉽게 안 지금 되겠어요. 이해가 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를 12.3 계엄을 내란이다라고 만들어서 퍼뜨린 세력을 추적해 들어가면 특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어렵겠지만. 그럼 그 세력들을 처벌할 수는 있나요?
뭘로 처벌해야 되죠, 한들은? 그 사람들이 만약 뭐 행위에 나서서 고소 고발을 했다. 고소 고발한 근거는 있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려보지도 않고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엮어서 사회를 끌고 가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한 무고라든지 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리고- 허위 고소가 오케이. 되니까. 그리고 그걸 고소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직권남용 시비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예.